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주식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오전에 영상을 많이 좀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나이가 이제 60대, 70대시다 보니까, 지금 뭐 70대 이상, 주식 투자자들이 보통 2억 5천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평균이.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발표가 쫙 나면 그냥 수익 상승할 줄 알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10% 폭락을 해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당히 놀림을 당한 느낌. 뭔가 되게 좀 농락을 당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오늘 좀 기분이 좀 더러웠을 겁니다. 단순히 뭐 돈을 못 벌고 이런 걸 떠나서 기분이 좀 더러운 거죠. 또 외국인이 지금 이제 계속 팔고 나가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외국인이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외국인이 뭐 차익 실현할 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외국계 금융권에서 이제 경험을 해봐서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개념보다 다른 데 돈 벌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 돈 나올 구멍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게 금융권인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크게 돈 벌 일이 별로 없는 와중에서 미국 금리 올라간다 그러고 일본도 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벌지도 못했는데 금융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그 현금을 충당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죠. 지금 1년 동안 이제 한 100%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는 거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돈을 뭔가를 팔 때 이게 기계적으로 파는 것을 보면은 뭘 느끼냐면 걔네들도 뭔가 다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실 혁명의 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다른 어떤 보면은, 저는 사실 뭐 리딩방도 아니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진행을 하거나, 또는 뭐 지금 증권회사에서 뭔 임원이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너무나 틀에 박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 썸네일에는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 세계 1등, 엔비디아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주식 폭락,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주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이 왜 폭락됐을까? 삼성전자 영업이익 1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 대한민국 기자들이 멍청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층적으로 뭔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증시각독이라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박순혁 작가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뭐 기껏해 하는 얘기가 레버리지 때문이다. 근데 레버리지가 이게 모든 것의 다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주식 현황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어요. 개인은 사고. 레버리지도 모든 개인이 사는 거잖아, 그게. 뭐 물론 뭐 외국인이 레버리지를 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레버리지는, 원래 상장가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85%가 이미 다 마이너스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레버리지를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외국인은 지금 현재, 레버리지를 팔아가지고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물량을 계속 팔아대는 겁니다.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주가 됐든 레버리지가 됐든 막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SK 하이닉스만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도대체 외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만 뭔가 팔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에 있는 주식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익을 낸 것도 있겠지만 뭐 그게 뭐 소액에서 5만 원대부터 시작했어요.
뭐 10만 원대도 샀고 20만 원대도 샀던 거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계속 무슨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주식을 계속 저점에서만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 이유는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돈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이 금융권도 결국은 돈을 벌어야 그 돈을 메꾸지. 네, 돈을 메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 뭐 미래에셋인데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외국 금융기관들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왜? 주식 투자가 원활하지가 않았거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중국도 재미가 없었잖아요. 일본도 좀 괜찮긴 했는데 아무튼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는 별로였고 유럽도 별로였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충당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다. 유독 다른 데가 돈 번 데가 별로 없었다. 전 세계 증시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ATM기처럼 돼 있는 상태라기 때문에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증시가 좋아도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 팔아야지 어떻게 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면 팔아야 되고 당장 밥값이 없으면 주식을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 각독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 안 하는 부분을 청년의힘을 하나를 보고 있으면 정치도 해결이 되지, 국제정치도 해결이 되지, 또 우파방송 듣고 싶은 분도 해결이 되지, 그리고 교양 또는 자기개발 이런 거 다 해결이 된 게 청년의힘인데 거기다가 증권방송까지도 겸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타열피 방송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게시물에 올린 저희 아버지하고 제 7살 때 사진 보셨죠? 딱 보면 아시잖아. 좀 영리해 보이잖아요, 애가. 애 얼굴 보면 아시겠죠? 좀 영리해 보이잖아. 그래서 영동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신입자 사진 보세요. 애가 영리해 보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식이라든지 뭐 경제방송, 이게 선대인 선배처럼 뭐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싶지. 전공도 정치인데 굳이 뭐 경제, 뭐 이런 경영 이런 거보다는 정치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치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국제 경제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딱 가끔씩 금융 얘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좀 빠진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럴 때 좀 약간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절대 레버리지는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는 뭐냐면 계속 오르는 장엔 좋아요. 이렇게 계속 오르는 장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레버리지는 버텨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레버리지 아무도 안 살 테니까 아무도 안 사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아니야. 왜 아니냐? 지금은 외국 애들이 계속 돈을 빼야지만 자기들이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진득하게 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자꾸 욕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도 돈 쓸 데가 있는데 어떡하겠어. 이럴 때는, 파는 놈이 솔직히 병신인 거지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영향력 앞에서는 제 아무리 이재명 정부 또는 정청래라도 깝죽대다가 이제 의자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가 미국에 밑보여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게 밑보일 수가 없어. 밑보인 짓을 하다가 죽으니까. 지금 그냥 미국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놔둬도 지금 저기 외국 애들한테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은요, 그냥 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 각도기가 하는 얘기 말고, 보다 저희가 좀 더 다각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금융 경제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국제 정치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다방면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파 방송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찍혔다, 미국한테 찍힐 수가 없다니까. 찍히면 죽는 거야.
죽어요, 그냥. 그래서 알아서 기고 있을 거야, 지금.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파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정권은 뺏겼지만 이미 미국이라는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하게 지금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럼 주식을 파는데 언제까지 팔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미국 증시가 좀 이렇게 떠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을 안 팔게 돼, 사실은. 근데 보면 지금 미국 증시가 내렸다가 내렸다 뭐 이러잖아. 사실 이게 사상 최고가라 그러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거의 보면은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수평이야. 지금 1년째 거의. 이럴 정도밖에 안 돼. 우리처럼 이렇게 좀 몇 배가 오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또 개빈 워시라는 어떤 매파가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금리를 막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금리가 지금 우리보다 2%가 높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디든 돈을 빼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거기다 일본 금리까지 지금 올라버리잖아요. 엔캐리 자금도 청산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한국 돈 빼가지고 일본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한국 돈 빼서 일본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 한국 돈을 빼서 일본을 가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돈을 빼가지고 일본에 돈을 갚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갚으면서 거기다 투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그 외국인이 그 일본 주식을 사면서, 그게 결국 이제 엔캐리가 청산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돈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일본 주식이 더 낫거나 일본 경제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엔캐리 자금 청산하는 다방면의 목적 때문에 일본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한국 증시가 별로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유는요 다 구조적인 이유예요. 지엽적인 이유는 별로 없다. 예. 지엽적인 이유는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임원이 잘린 이유는 작은 이유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전체적인 이유 때문이야. 예. 어떤 사람이 사장으로 부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때문인 거다. 한마디로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된 이유도 홍명보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어떤 구조 때문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청년의 힘의 시각입니다. 왜? 제가 바라봤던 인생, 제가 겪었던 인생에서 늘 그래왔으니까. 결코 어떤 지엽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인생은 구조를 봐야 돼요. 구조를 보면 살아. 한마디로 큰 파도를 봐야 되는 거죠. 큰 파도. 큰 파도를 보면은 사는데 작은 파도를 보면은 항상 남의 뒤를 따라가게 되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도만 보면 참을성이 있게 되지. 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구조를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 미국 정부가 삼성을 보증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은 뭐냐면 삼성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꺾이든 말든 삼성은 그냥 전 세계에서 이제는 거의 가장 개런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에 그냥 넘버 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게 피크를 찍든 안 찍든 반도체도 이미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금융 회사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같은 뭐가 있어요. 또 2차 전지 회사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 중공업도 있고 거기다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돈이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이. 돈이 되는 것을 삼성 SDI도 있고 SDS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그룹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시너지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캐시가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그렇잖아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시보다 주식이 더 크지가 않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은 엄청나게 많은 캐시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히려 할인이 되면 할인이 됐지 비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팔더라도 삼성전자는 절대 팔 필요가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계속 보유 의견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8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거의 막 30만 원 무너졌나요? 예. 30만 원 무너진 거 아닌가? 무너졌나? 28만 원인가?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너무 싼 거죠. 예, 너무 싼 상황이다.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너무 싼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 회사인데 삼성보다는 한 수 아래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리딩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잘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미국하고 붙어 있느냐, 미국의 비율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정권의 비율을 받고 있느냐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 이 부분을 봤을 때 삼성이라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캐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돈 있으면 뭘 못해, 정말로. 거기다 반도체 갖고 있고, 아까 2차 전지 갖고 있고, 별의별 걸 다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망하는 것도 더 힘들어. 제가 미국이 망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삼성이. 예. 왜? 여차하면 미국으로 가도 되는 회사니까. 엄청 오라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삼성은 뭘 자꾸 뭐 반도체니 뭐니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삼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정말 안전적인 뭐 투자, 그러니까 금 같은 거예요, 금. 예. 금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삼성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있어. 예. 그래서 애매하다. 지금 상황이 뭐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삼성을 갖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기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예.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다 괜찮습니다. 삼성생명도 좋고, 예. 삼성증권도 좋고 다 좋아요. 다. 뭐 하나 안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삼성그룹주 펀드 같은 것도 계속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 지금 어려운 상황일 때는. 뭐 애매하다, 헷갈릴 때 이럴 때는. 예. 제가 절대 리딩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주식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럴 때는 결국, 삼성이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도 대부분 삼성에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SK 같은 거는 그렇게 비중을 늘려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라. 왜? 레버리지를 쓰면 이제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기도 짜증나고 자꾸 마이너스 뭐 20, 30%씩 나 있으니까 짜증나잖아. 그것도 좀 그렇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 외국인들이 계속 뭘 팔기 때문에 약간 보기가 좀 안쓰럽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금을 계속 이제 확보해 나가면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만약 이익이 좀 났으면 약간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이라는 것은 영원한 투자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식 폭락했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라는 회사를 계속 눈여겨보고 그걸 믿어라, 삼성을 믿어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